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어제 5월 29일에 아주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오닐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 트레이더의 스승 오닐 선생님이시고요. 90세 나이에 영면하셨습니다. 2023년 5월 29일이죠. 이분을 성장주의 신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분은 33년에 태어나셔가지고 58년 25살에 스톡 브로커로 투자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컴퓨터를 백테스팅에 활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게 퀀트 투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과거에는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는가, 뭐가 먹혔는가,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켄 슬림이라는 전략을 발굴했고 63년에 30세로 독립을 했죠. 그리고 투자 실력도 엄청났습니다. 자, 이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윌리엄 오닐이 25년 동안 약 복리 40% 정도 벌었다라는 그런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셔가지고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 마켓 스미스 이런 거를 이제 만드셨거든요. 여기 이제 회장이셨는데 한마디로 켄 슬림 전략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이제 DB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베스터 비즈니스 데일리는 주로 좀 이제 펀더멘탈 쪽, 이제 최근에 뭐가 많이 올랐나, 그 순이익이 많이 오르는 기업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 찾는 거고, 그리고 마켓 스미스는 차트 서비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분이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책도 쓰시고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투자도 엄청 잘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데이비드 라이언, 그러니까 제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수지자이자 직원이었어요. 이 오닐 밑에서 일도 했고 투자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미너비니 같은 경우도 투자 이론의 80% 이상이 오닐의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봐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닐이 말한 것과 미너비니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미너비니한테 배운 미너비니의 제자들이 또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입상을 많이 하고 있죠. 2019년에서는 그 윈너와 9명 중 4명이 여기 그 마크 미너빈이 제자였고요. 2020년 중에서는 톱 20 중에 13명이 제자였고 21년에도 20명 중에서 11명이 제자였고 그리고 본인이 우승했습니다. 2021년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닐의 이론, 오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19년, 20년, 21년 우승자 제가 알기로는 3명 다 오닐처럼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레이드는 보니까 미너빈의 제자인 것 같고 미너빈이 본인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주식 트레이더들한테 책을 추천하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책, 그러니까 How to Make Money in Stocks,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 아마 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대 최고의 트레이딩 책을 고르라고 하면 이게 아마 1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트레이더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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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부각하는 것이 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위대한 투자 고전은 종종 다시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은 마법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른 마법사들의 선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켄 슬림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켄 슬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켄 슬림의 뭐 줄임말인데 C가 예를 들면은 분기 EPS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거를 보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 상승률이 가속화되면 그렇게 예를 들면 이번 분기에 70% 성장했는데 지난 분기에 50%밖에 성장 안 했다. 그러면은 성장률 자체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다 이겁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먹히는 전략들이고요. 어쨌든 오닐은 19세기 말부터 엄청나게 상승한 주식들을 모조리 연구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업의 순이익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기업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닐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실제로 재무제표 찍힌 후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2001년까지 600개 대박주를 분석했는데 600개 중에서 75%는 분기 순이익이 급상승한 후에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만 주식이 오르기 시작한 후에 분기 순이익이 따라 올랐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재무제표 숫자가 찍힌 후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C가 가장 중요하고 검증된 지표니까 조금 더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장 수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속화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 분기 순이익이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 25% 성장하고 40에서 500%는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많기는 한데 미국 시장에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발동이 걸리면은 5년, 10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좀 더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출보다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둘 다 성장하면 좋다. 매출도 오르고 순이익도 오르고 이런 베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순이익이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지면은 아주 안 좋은 사인이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 분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두 분기 안 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A는 연간 순이익의 성장률입니다. 이건 좀 덜 중요하고 한국에서도 위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기 순이익을 보는 것이 그 1년 내내 순이익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긴 봤답니다. 연간 EPS, 연간 순이익이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증가했는가 이런 것도 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속화가 있는가 이런 거를 좀 봤고요. 당연히 매년 순이익이 25에서 50%를 성장해줘야 되고 50에서 100%가 더 좋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OE도 높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소 17%, 25에서 50%는 더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당 현금 흐름이 주당 순이익보다 높으면 좋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벌어들인 캐시플로우가 순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말을 한 거죠. 참고로 이 오닐의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책을 냈어요. 어떻게 주식으로 우리가 18,000% 벌었나 이런 책도 있는데 이분들도 한마디로 오닐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책입니다. 저도 이 책 읽어봤거든요. 좋은 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N은 뭐냐 하면은 이제 새로운 기업,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신고가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닐이 강조한 거는 그냥 새로운 상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생활을 바꾸는 획기적인 혁명적인 상품 이런 거를 선호했습니다. 최근 80년 동안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아무래도 좀 많았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산업이 모멘텀을 얻거나 경영진이 바뀐 기업도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고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습니다. 신고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S를 보면은 서플라이라는 말인데 서플라이는 주식수가 적은 게 좋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주식수가 적겠죠. 그죠?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이 혁신도 빠르고 주식도 빨리 오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캔슬림은 대형주에도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캔슬림 대형주가 50배, 100배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더 주식수가 적어지면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업 매우 좋다고 하고요. 거래량도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했고 가격이 떨어지는 조정이 있으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차트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L은 가장 핫한 주식, 핫한 산업에서 1, 2, 3위 기업을 사거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게 되겠죠. 거기서 1, 2, 3위 대장주를 사라라는 거예요. 대장주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니라 순이익 성장률이 높고 ROE가 높고 매출 성장이 높고 주가가 많이 오른 놈이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1위 기업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면은 살짝 더 오른 2위 기업을 사야지.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거를 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위 기업 많이 올랐는데 쟤를 사자.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 강도가 80 이상. 그러니까 상대 강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오른 놈이 100점이고 그리고 좀 덜 오른 놈이 90점, 80점 이렇게 되고 그 산업 평균 정도 가면 50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핫한 산업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는, 가장 세게 오르는 놈 그런 놈들을 사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는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가격을 올릴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주식이 주로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관 중에서도 좀 최근에 잘 나가는 퍼포먼스가 좋은 기관이 매수했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또 너무 많은 기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관 비중이 뭐 한 5에서 20%가 딱 좋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기관 비중이 80%면은 나중에 기관들이 팔고 나갈 때 팔 데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동학개미도 개미일 뿐입니다. 개미는 가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개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 깨작깨작 해가지고 주식의 흐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기관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M, 강세장인가 아닌가. 캔슬림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왜냐면 이 6개가 다 맞다 하더라도 시장 방향이 틀리면 네가 사는 주식 중에서 75%는 박살날 것이다 라고 오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하락장의 주식을 사면은 내가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얘가 떨어질 확률이 오를 확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의 모든 주식이 사이좋게 박살나기 때문에 오닐은 마켓 타이밍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상승장에만 투자하라 뭐 이런 거였죠. 네, 참고로 하락장 경기가 매우 안 좋은 때 끝나고 상승장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 끝난다라고도 워닝을 해줬습니다. 이게 보통 상승장 끝 무렵에는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반대로 하락장 끝 무렵에는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닐은 장기 투자 따위는 잊어버리라고 하고 하락장 낌새가 보이면 다 팔고 나가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닐을 기리면서 제가 또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봤죠. 캔슬림을 전부 다 기량할 수는 없고요. 일부가 기량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 서플라이는 소형주에 투자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고, C는 분기 매출 순이익 증가하는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 그 순이익이 가속되는 기업까지 같이 찾아볼 수 있고, ROE라는 지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은 이제 리더십이잖아요. 52주 상승률이 높은 기업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오닐 전략 이라고 넣고요. 오닐 전략. 자, 한국에서 전체 선택 요거 넣고요. 7대 필터 넣어서 소형주에만 투자한다 이겁니다. 소형주에만 투자를 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가치 팩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닐은 가치 팩터, 퍼, PBR 이런 거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시 여긴 건 ROE 같은 게 있죠. 그죠? ROE가 있고 12개월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 보죠. 오닐이. 그죠? 네,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이 많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넣고, 네, 그리고 가속 팩터,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의 그 순이익이 이제 많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고요.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제가 여기 12개월 모멘텀이랑 ROE 가중치를 2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지표, 가속지표 6개인데 ROE와 12개월 그 이제 성장률만 넣었는데 비중을 1씩 두면 너무 비중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비중을 2로 올려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테스트를 제가 한번 돌려봤죠. 네, 거래수수 0.5% 월별 리밸런싱 가능한데 분기 리밸런싱으로 제가 해봤고 20개 종목입니다. 그죠?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오닐의 전략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소형주 내에서도 상당히 잘 통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퍼 PB 아예 무시하고 많이 성장한 기업, 그 순이익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가속화가 되는 기업, ROE가 높은 기업,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오닐의 전형적인 방법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한국 소형주에 투자를 했다면요. 자, 짜잔! 연봉률 52%를 벌 수 있었습니다. 연봉률 52%. MDD도 52%라서 그 소형주 전략 치고는 양호한 편이에요. 보통 60%까지도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 전략이 리스크가 없다? 천만의 말씀.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52% 떨어진 적이 한번 있었죠. 금융위기 때. 그리고 40% 이상 하락도 2번이나 있었고요. 최근에도 안 좋았어요. 21년부터 23년까지 이 전략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거 말고도 20년 동안에 20% 이상 하락한 적이 9번이나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작년에도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 벤치마크 코스피고 스트라테지가 전략인데 작년에 개망했네요. 그죠? 작년에 개명했고요. 2017년에도 별로 안 좋았고 2008년에도 별로 안 좋았고 그거 말고는 돈을 잘 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닐 전략 한국에서도 잘 통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결론은요. 워렌 버핏이 오닐보다 훨씬 더 유명하기는 합니다. 근데 투자 세계 특히 트레이딩 쪽에서 영향력을 보면은 오닐이 사실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 사실 워렌 버핏보다 떨어지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가치 투자 흉내를 많이 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번 트레이더들은 오닐의 길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이 이렇게 슬픈 겁니다. 그래도 90세까지 사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가셨지만 당신의 투자 기법은 제가 보기에는 수백 년 후에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캔슬링 전략이 6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2020년대에 트레이더들이 이걸 써먹으면서 잘 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300년이 와도 똑같을 것 같아. 별로 별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캔슬링 전략을 피해갈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투자자도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입니다. 무조건 읽으세요. 투자를 하시려면요. 네, 다시 한번 오닐의 영면을 애도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